동아시아의 긴장은 이제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수년간 신중하게 관찰하던 변수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 신호탄은 대만 전역을 포위하는 실전급 훈련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대만의 항구 6곳을 13시간 만에 봉쇄할 수 있다는 군사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어떤 국가도 개입할 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만의 통신 차단과 상륙작전까지 포함된 단계별 압박은 이미 완성된 계획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는 중국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실제 실행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을 줄곧 이어왔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 내부에서는 한국이 대만 침공 시 군사적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례적 언급까지 나오며 동북아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방어 주체로 일본만을 거론해왔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외교가에서 한국의 역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의 확장 전략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안보 구조를 흔드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해군력 확장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조선소 곳곳에서는 중국판 이지스함과 대형 상륙함, 고속 침투선을 포함한 수백 척 규모의 군함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업은 시진핑의 3기 체제와 대만 무력 통일 의지와 맞물려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은 목표가 정해지면 성능을 떠나 일단 대량 생산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특성이 있어 양적 우위로 전쟁 초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다만 이런 건조 방식이 해군 전력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중국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은 초기 압도력임이 분명하다. 미군과 일본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은 이미 일본 자위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다수의 군사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중국이 단시간에 점령할 가능성도 여러 차례 경고되었다. 이런 분석들은 미국에게 더욱 불안한 신호로 다가오고 있다. 대만 상공과 해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일본 남서부 기지들을 활용한 보급과 지원은 필수적이라 판단했지만, 정작 일본 지방정부들은 관련 회의조차 거부하며 대만전 관여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내부 여론도 대만 참전 반대 의견이 우세해 미국의 계획은 시작부터 흔들리고 말았다. 이 틈에서 미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속전속결로 대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스탠퍼드 산하국제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중국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한국을 대만 방어 구상에 편입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는 공식 요청이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한국의 현실과는 명백히 어긋난 측면이 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 전력을 강화해왔고, KF-21, K2, K9 등 독자 장비 개발과 대량 생산을 통해 주변국 어느 곳보다 안정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한 국가이다. 그런 한국에게 대만 방어 첫 투입국이 될 것이라는 해석은 논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대만은 한국군의 육군 병력을 대만에 투입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과도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다. 한국의 전차 부대와 포병 전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그 힘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해외 분쟁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만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의 병력을 당연히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동맹구조와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과잉 해석에 불과하다. 한국은 휴전 상태이며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만큼 해외 파병을 전제로 한 작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155mm 포탄 등에서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무기 공급을 확대하며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는 수출 경쟁력과 자주국방을 위한 성과이지 다른 국가의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외부 분쟁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자체의 안전이며, 이를 위해 국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통해 노골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자 미국 내 전략가들이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중국의 초기 공세를 어떻게 지연시키느냐였다. 중국은 상륙함과 구축함을 비롯한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전면전 개시 시 단시간 내에 대만을 고립시킨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해상봉쇄와 사이버 마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작전은 미군조차도 쉽지 않게 돌파할 수 있는 장벽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쟁을 길게 끌지 않고 개입 가능한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전에 대만의 주요 거점을 점령해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을 핵심 보급기지로 활용하려 했지만 일본 내부 반발은 예상보다 강경했다. 일본 남서부 지역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에 미군의 후방 지원 거점으로는 최적이지만 지방정부들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미국의 회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여론 역시 대만전 개입을 꺼리고 있으며 다수의 일본 국민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변수였다. 대만 방어 전략의 절반이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계획이 흔들리자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이 공백을 메울 것인가? 여기서 한국의 이름이 등장한다. 미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위기 발생 시 한반도 밖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대만 전선에 엮으려 한 적은 없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 논의가 왜곡되어 한국군의 육군 병력이 대만에 파견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대만 방송과 유튜브 채널 일부는 한국의 육군 전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며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군을 담당한다는 식의 단순화된 도식 구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국제 안보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한국군의 핵심 임무는 한반도 방위이며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만이 기대하는 형태의 파병은 한국의 전략 환경을 완전히 무시한 판타지에 가깝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중국이 해군과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자 미국은 자국의 해외 주둔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가장 전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미군 포지션 중 하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병력을 대만 관련 상황에서 부분적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을 직접 전투에 투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보 공유, 물자, 이동, 전술적 연동 등을 의미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대만은 한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에서 인정받고 K9 자주포가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한국이 해외 전쟁에 즉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환경에서 전차부대나 포병 전력을 타국 지원 용도로 이동시키는 것은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대만 일부 매체가 주장하는 한국 육군 즉각 파견론은 국제군사 현실과 동맹 구조를 모두 무시한 과잉 해석이다. 대만의 군사력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다. 중국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대만의 병력과 장비로는 장기간 버티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도 이 점을 알고 있으며 대만에게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만의 방위 예산은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중국의 압도적 해군력을 상대하려면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준의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이 강조하는 스스로 돕는 자가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원칙과 실제 예산 규모가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만을 직접 방어하기 위해 주변 동맹국의 역할을 재설정하려 하고 있다.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핵심 변수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면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공세를 지연시키거나 정보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한반도 안보이며 어떠한 전개에서도 자국 방위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대만의 취약한 방위력, 미국의 전략 수정, 일본의 소극적 태도는 동북아 전체를 복잡한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보 지점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압박과 기대를 조율해야 하는 대만 내부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는 빈도는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늘어났다. 중국의 압도적 해군력과 대규모 상륙 준비를 보며 대만이 느끼는 위기감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과 전력 수준을 과장 섞인 방식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특히 대만 방송들은 한국의 포병 전력과 전차 전력을 강조하며 이를 대만 방어의 즉시 투입 자원처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보유한 강력한 지상 전력은 철저히 한반도 방위를 위한 구조이기에 대만이 기대하는 식의 해외 파병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대만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155mm 포탄 보유량과 생산 능력이 거론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규모의 탄약을 즉시 공급할 수 있다는 식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은 대규모 탄약 비축과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고 최근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포탄을 잇따라 구매하는 등 국제 신뢰도 높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이 대만의 탄약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한국은 언제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이며 탄약 공급 역시 자국 방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만 방송 TVBS는 심지어 미군은 공군을 담당하고 일본은 해군을 맡으며 한국은 즉시 육군 병력을 대만으로 파견한다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실제 국제안보 구조와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이다. 미군은 지역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은 헌법과 제약으로 인해 해외 전투 개입이 제한되며 한국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해외 전투 파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일부 채널은 미국이 한국을 동원하면 한국은 반발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오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만의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전략 수정과도 일부 연결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적 배치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만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모든 전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동맹국의 기지와 지원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전면적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물자 지원이나 정보 연동, 그리고 전략적 입장 조율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이다. 한국이 대만전의 전면판에 등장한다는 식의 일부 대만발 해석은 미국의 구상을 크게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대만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중국의 초기 공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중국이 13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고 상륙함을 투입한다는 시나리오는 국제연구소들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중국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 의도가 없으며 미국이 전력을 충분히 배치하기 전에 대만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주변 동맹국들이 즉각 개입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 대만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주변국이 아닌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대만이 최근 미국에서 받은 충격적인 소식이 이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하기로 했던 하푼 미사일의 생산 완료 시점이 2029년으로 밀리면서 대만 내부에서는 그 사이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도 미사일과 방어체계 확보 속도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방 예산은 작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만이 말로는 스스로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 규모는 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세계 여러 국가는 자국의 안보 환경에 따라 방위비를 결정하지만 대만처럼 직접 공격 위험이 높은 지역이 이 정도의 방위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럽의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조차 대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방위비로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대만의 현재 태도는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처럼 보인다. 대만 내부에서도 중국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스스로의 전력 확보가 지나치게 느리며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대만이 처한 딜레마는 명확하다. 중국은 무력 통일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고 미국은 대만을 돕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의 이익과 전 세계적 전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외부 지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대만이 한국의 군사력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대만 자신의 취약한 현실에서 비롯된 심리적 기대감일 뿐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실제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하며 주변국들의 요구나 기대가 자칫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과도한 기대와 중국의 공격적 태도, 그리고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외교 조율과 안보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오며
대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대만 사안에 대해 모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대만을 지정학적 가치로 보지 않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경제자산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가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그의 시각에서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군사 대치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구조를 비효율적인 부담으로 보며 당장 미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 전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 결과 대만이 침공당하더라도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대만에게 치명적인 신호다. 대만이 의존해온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생존 전략은 더욱 복잡해진다. 대만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과 안보를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 갭이 매우 크다. 대만의 독립 성향을 분명히 밝힌 현 총통의 발언들은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지만 정작 스스로를 보호할 물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중국의 침투를 막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대만의 군사력 확충 속도는 중국의 공격적 팽창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대만의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러 국제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대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방 예산은 작년 대비 증가했지만 중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미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주미 대사가 밝힌 발언은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과 전력 확충 계획은 이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대만의 부족한 대응 체계는 단지 중국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지원 공백도 대만의 불안감을 더욱 키운다. 최근 미국 방부가 대만에 제공하기로 한 하푼 미사일 400기의 생산 완료 시점이 2029년으로 미뤄지면서 대만에서는 그 사이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만의 방어력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등장한다. 중국의 상륙작전 가능성과 해상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의존하는 무기 공급마저 지연된다면 방어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만의 불안정성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대만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긴장은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북한이 이를 기회로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자국의 전력을 대만 문제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한반도 방위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처한 선택지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고 이는 일본과 한국에게 방위 부담을 더 떠넘길 것이라는 신호다. 그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직접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기조가 다시 살아난다면 한국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압박까지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대만 사안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해왔으며 KF-21, K2, K9 등 자국 개발 무기체계를 통해 자주 국방 능력을 크게 높였다. 동시에 한국은 주변국들로부터 무기 요청을 받으며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것이 외부 전쟁에 개입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변 분쟁이 발생할수록 한국은 자국의 군사 자원을 보호하고 한반도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의 대만 소국론과 중국의 공격적 태도 그리고 대만의 취약한 국방력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대만은 외부의 도움만 기다릴 수 없는 구조이며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력과 역할을 거론하는 대만의 시각은 결국 자국의 불안에서 비롯된 기대일 뿐이며 실제 국제 전력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형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만이 처한 안보 현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국의 방위 전략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격차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라는 상시적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고
방위산업을 토대로 전력 자립을 사실상 실현했다. 일본 역시 헌법적 제약 속에서도 해상과 공중 전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안보 협력을 다변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직접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력 확충과 자주 방위 체계 구축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은 국제안보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대만은 지금도 자주 방위를 외치지만 정작 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 대만의 병력 구조는 여전히 낡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예비군 체계도 분쟁 대비 체계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데 대만의 준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국방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대만이 가진 최대 강점인 첨단 산업 기반조차 위기 상황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대만의 안보 딜레마는 결국 미국의 전략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억지력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누적되며 점차 부담을 받고 있다.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권 전반에서도 해외 분쟁 개입을 축소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만은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들 경우 대만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더욱 공격적인 선택지를 열어줄 수 있다. 한국은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이 직접 대만전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전략 조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이 뻔하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신중한 외교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인 한국 입장에서는 모든 선택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대만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K2, K9, 천무 등의 무기 시스템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으며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이 대규모 도입을 통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성과가 한국이 외부 분쟁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자국 전력의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 국방 전략의 일부이며 다른 국가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 대만의 취약한 방어구조, 일본의 소극적 태도, 미국의 전략 변화가 겹치면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안정적인 그러나 한국이 외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은 자국 안보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 한반도에 대한 직접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불가능한 선택이다. 대만이 한국에 기대를 거는 심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한국의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해외 분쟁에 투입될 구조가 아니다. 대만이 생존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의 병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방위력 강화와 미국 외에 다변화된 안보 전략이다. 대만이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중국과의 불균형은 더 커질 것이며 외부 지원만 의지하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대만 사안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동북아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하고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팽창과 대만의 취약성, 그리고 미국의 전략 조정은 한반도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더욱 자주적이고 균형 잡힌 안보 전략으로 나아가